자, 우리 10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관련된 기능들, 뭐 구성 항목이나 버튼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걸쳐서 화면 구성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죠.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부가가치세법 아까 서두에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건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거냐,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거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 메인 매출 전표의 그 화면을 보면 위에 전체 입력, 뭐 전자 입력, 매출, 뭐 매출 카과, 매출 면세, 건별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뭐라고 하죠? 이게 탭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표 입력을 쭉 해놓고 내가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한 거만 조회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회사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매입 전표 입력한 게 쭉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쭉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출 과세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매출 카과로 입력된 부분, 카드 매출인 거죠. 보고 싶다. 매출 면세,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 건별 매출 입력된 걸 보고 싶다. 매입도 이렇게 선택해서 그 탭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입력에서 이 유형별로 일자별로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유형별로 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일괄해서 전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분계 거래가 있을 때 회계 처리를 한 밑에 부분은 전표 회계 처리가 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입력 기간 설정이 월별로 할 거냐, 그죠? 1월 월별로 할 거냐, 아니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기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일자를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20일이다. 1월 20일 분계는 없나 보네요. 1월 말일이다 라고 하면 이런 분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매출 매입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가세 유형이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부가세 유형의 코드에 맞게끔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우리가 그 제대로 반영이 되리라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공급 4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뭐 이거는 환경 등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회계에 부가세 포함, 카과나 현과로 유형을 선택을 했을 때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1.1로 나눠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어떤 회계 처리를 한다. 상품 매출을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 거래처가 그 기존에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으면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선택을 합니다. 주식회사 경기와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 경기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거래처다라고 하면 코드 번호 입력할 때 플러스를 치면 그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등록을 그 공급처명에 상호를 기입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를 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그 등록을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면 거래처를 모른다라고 하면 검색을 하는 거고, 그죠? 보통은 거래처들 상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상호 명칭을 바꾼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거래처와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름이 바뀐다든지 뭐 주소가 이전이 된다든지 뭐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래처 관리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거래처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달라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그 답안에 보면 거래처, 신규 거래처 등록 방법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등록을 했다 손치고 전자세금계산서냐 아니냐. 우리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다 전자로 찍혀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이 밑에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걸 가만히 쳐다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나름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보면 이쪽에 우리 카페도 있죠. 카페. 카페를 클릭을 하면 내가 궁금한 그러한 내가 궁금한 거는 남들도 다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뭐 남들이 좀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거는 남들도 궁금할 거니까 이 검색을 해서 카페 가입이 돼 있을 거니까 이 카페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계 유형을 보면 이 분계 없음은 0이고 1번은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뭐 이렇게 추가는 이제 환경 설정에서 그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분계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분계가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등록 분계 유형 설정 방법은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환경 등록에서 이 회계에 이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한다. 지금은 이 회사는 제품 매출이 주된 매출로 과세 매출을 과세 거래로 11번 코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분계에 제품 매출 404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매입은 상품 매입이 그 51번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51번 이걸로 과세 매입으로 부가세 유형을 설정을 하게 되면 상품으로 자동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 분계 없음 보니까 분계를 생략해도 부가세 신고는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분계 없음은 비추죠, 비추.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소규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해도 입출 전표로 처리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법인 같은 경우는 외상이나 아니면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혼합으로 분계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외상으로 분계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분계를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계가 하나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차 차액이 발생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잘 왜냐하면 이렇게 업로드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외상 매출로 분계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다 보면 누락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체 설정을 해가지고 분계를 유형을 일괄 변경을 하시는 게 분계 일괄 변경으로 해서 혼합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혹은 코드 변환을 활용을 해서 이 코드 변환을 하려니까 외상으로 가면 그 코드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혼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신용카드사 카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4번으로 카드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계 유형들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효율적으로 분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 여부하고는 뭐 관계가 없잖아요. 분계를 안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하면 회계 처리를 함과 동시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그 결산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면서 분계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결산을 좀 염두에 두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사 옆에 보면 봉사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매출 매입 거래 이 카드 매출 특히 카드 매출 같은 경우 봉사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그 카드 매출분에 대해서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 봉사료를 이거를 입력하려면 우리 환경 등록에서 그 환경 등록에서 봉사료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전표 관련해서 회계 처리, 예를 들어서 상품 분계 3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지금 세팅이 제품 매출로 돼 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보면 그냥 이해하세요. 상품인데 제품 매출로 한 거예요. 만약에 세팅이 제품 매출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상품 매출로 바꾸겠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A 품목은 상품이다라고 하면 쭉 뭐 끌어와진 내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괄 변경을 시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조교,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 등록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위에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밑에 전표는 합계장액 시산표, 회계 처리,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전표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기능 버튼 사용법,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입력이 많이, 전표 입력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이 전표 입력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래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업로드를 하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 변경해서 3월 달까지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어요. 그죠? 상품 매출에 대해서도 지금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품 매출에 대해서 제품 매출로 일괄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상품 매출로 돌리고 싶다. 그죠? 이걸 그러면 편집계에서 코드 변환 코드 404가 401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코드 변환을 하면 이게 상품 매출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가세 신고만을 위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복사 기능도 있네요. 복사 기능 이 위에 그 탭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복사 기능. 예를 들어서 이거 복사를 해야 되겠다. 충남에 1월 31일 거니까 2월 31일로 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2월 28일로 복사를 하겠다. 분계 포함해서 복사를 한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복사를 하게 되면 전표 데이터 입력순으로 하면 이게 이쪽으로 끌어와집니다. 그죠? 이 복사 기능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사 기능을 클릭을 하면 그런 거고 왼쪽에 이 화살표 이쪽을 누르면 분계 일괄 변경, 유형 일괄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표를 이동을 시키겠다.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유형을 일괄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분계를 일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 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뭐 혼합으로 바꾼다든지, 뭐 외상으로 되어 있는 걸 혼합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이러한 그 일괄 변경을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의제류 일괄 변경,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없음을 그 의제 매입으로 일괄 변경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 숙달을 할 거냐, 숙달을 해볼 수 있겠느냐,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실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하나 기본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처를 하나 복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 등록에 실제 우리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의 회사를 뭐 바꾼 연습용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기존 입력은 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입력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들을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검색 기능도 있죠. 검색 기능, 이러한 검색 기능,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홍길동을 찾고 싶다. 뭐 이러면 복사전표를 찾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세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이렇게 숙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점으로 보면 중복 검색이나 뭐 이런 메모 한 게 있다. 보통 우리가 전표들마다 어떤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메모 기능을 좀 활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기. 이 충남이라는 거래처와 어떤 과거 거래 데이터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1번 간편 집계. 그냥 단순하게 간편 집계를 눌러보면 기본적인 어떤 매출 매입 뭐 이런 내용들을 스크린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이 간편 집계를 활용을 하면 여기에 엄책 등록도 있네요. 예정 누락분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정 누락분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1월 30일 날 지금 클릭하고 있는 1월 30일 날 상품 매출이 5,742만 원인데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이다라고 하면 2003년 4월 1일자로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115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3월 10일자 매입세금 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반영을 한다. 이러면 3월 10일자 입력을 해서
매입 자료를. 그래서 4월 1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예정 신고 누락분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예요. 매입 누락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 이쪽으로 끌어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체크를 했는데 안 끌어와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 화면 그 간편 집계 이쪽에서 이제 탭 화면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탭 화면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매출 과세, 이 매출 과세 빨간 걸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카과, 매출 면세, 매출 건별 뭐 이렇게 구분을 할 텐데 이 매출 건별이 아니라 나는 매출 우리는 수출이 많으니까 수출로 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매입 과세, 매입 카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세 번째 우리는 아니면 뭐 이걸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산세 입력 부분이 있네요. 가산세 우리 간편 집계 대화면 가산세 입력 그러면 이 지금 체크한 1월 30일자 5,742만 원짜리가 가산세율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지연 발급이냐?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면 이거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그 지연 발급이냐, 미발급이냐, 지연 전송, 미전송 뭐 이런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작성일자, 그 다음에 발급일자, 전송일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그 날짜들이 표시가 되는 게 세금계산서 목록표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다 나오죠. 그죠? 그러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그러한 가산세 대상들에 대해서 알람을 해줍니다. 아주 좋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수기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죠. 118페이지에 의제 재활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얘기한 의제 매입세 공제 환경 등록에서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의제 매입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회사를 잠깐 바꿔서 환경 등록에 바꿔 놨습니다. 이거는 그죠? 의제 매입으로 바꿔 놨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 뭐 이렇게 106분의 6을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과세 매입, 면세 매입 53으로 가야 되는 거죠. 농산물이다 라고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환경 설정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라고 환경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의제 매입 적용을 하겠다. 1번. 재활용 표정은 매입세 공제해야겠다. 뭐 이러면 2번을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면세 매입을 불러오게 되면
그 입력하는 순간에 아까 그 화면이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 설정을 혼합으로 하면 만약에 이게 원재료다라고 하면 이 부가세 대급금이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환경 등록에서 이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어땠어요? 그냥 원재료 매입한 게 나오고 이 조교에서 이 조교 등록에서 6번을 선택을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를 추가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그 의제 매입세 공제를 설정을 해놓으면 건마다 부가세 대급금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상에 토탈 의제 매입세액을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그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와 차감 그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환경 설정에서 그 의제 매입세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대로 그 회계 처리를 원재료로만 상품으로만 하고 부가세 정리를 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부분을 대급금으로 대급금 차변에 대급금 대변에 원재료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러한 전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삭제한 데이터들이 있나? 라고 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죠? 삭제. 이러한 삭제한 데이터들을 내가 봐야 되겠다. 혹은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휴지통에 비우겠다. 여기에 없고 그런 거를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죠? 만약에 삭제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다시 데이터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분 전표를 조회를 해서 세금계산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 세금계산서나 그 금액이 동일한 그러한 경우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럴 경우에 전기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좋죠. 뭐 지금 10기인데 9기로 가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이제 뭐 전표가 회계 처리가 많아요. 그러면 전표를 크게 보기 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튼 뭐 이런 내용들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거는 자꾸 써봐야지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매입 매출 입력 사례 한번 직접 입력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